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런 리뷰. 예,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또 축하할 만한 일이 또 있습니다. 구독자 700명 됐습니다. 착착착 늘어나고 있죠. 이번에는 유튜브 누님이 별로 도와주지 않으셔서 그런지 기간은 조금 늘었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트윙거 H5의 개략적인 소개와 언박싱을 진행을 했었죠. 오늘은 트윙거 H5의 메뉴와 설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H5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소음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초기 화면이 뜨는 데는 약 14초 정도가 걸리는군요. 초기 화면의 메뉴는 이렇습니다. 기본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은 무비 메뉴이고요. 그 옆에 뮤직, 텍스트, 픽처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HD, AV, 세팅 이렇게 메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비, 뮤직, 텍스트, 픽처는 USB 메모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재생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HD는 HDMI 포트에 연결된 소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AV는 AV 단자에 연결이 된 외부 입력 소스를 재생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비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USB를 인식하고 있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동영상이 재생이 되게 됩니다. 제가 요즘 건담 시리즈를 보고 있기 때문에 MS-08 소대 오프닝이 뜨는군요. 그리고 뮤직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USB 내에 있는 파일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음악이 나오게 되지요. 인포 버튼을 누르면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 파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다음에 텍스트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흑백 화면에 하얀 텍스트가 뜨게 되는데 사실 이 텍스트 기능이 필요한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H5에서는 only 텍스트 파일만 지원을 합니다. 뭐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픽처 버튼을 눌러보면요, 파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하나 눌러보면 USB 메모리 내에 있는 그 이미지 파일들을 슬라이드쇼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이미지들에 대한 성능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HD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크롬캐스트 화면이 뜨고 있네요. 왼쪽 아래 보시면 1080p 60kHz라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AV는 지금 현재는 소스가 연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AV No Signal이라고 뜨는데요. 연결을 하면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팅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메뉴에 있는 픽처 모드는 스탠다드, 소프트, 유저, 비비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스탠다드 화면이고요. 이게 소프트 화면. 이게 유저 화면인데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비비드 화면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스탠다드 화면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합니다. 다음에는 광원의 밝기인데요. 스탠다드가 있고 하이가 있고 이코노믹이 있어요. 밝기의 차이가 약간 느껴지죠. 이코노믹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사실 스탠다드하고 하이하고는 그 차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 컬러 템퍼러처, 색온도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디폴트는 미디엄이고요. 그리고 웜, 유저, 쿨, 미디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차이를 좀 한번 볼까요? 요게 미디엄 화면이고요. 요게 웜, 요게 유저, 그리고 쿨, 미디엄인데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보면 미디엄을 중심으로 웜은 파란색을 조금 빼고 쿨은 빨간색을 좀 빼고 이렇게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이런 형식을 좀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역시 그냥 미디엄이 제일 무난한 색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애스펙트 레이쇼인데요. 이거는 화면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디폴트가 오토이고 4:3, 16:9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 화면이 16:9 화면인 경우에는 이렇게 쫄아붙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는 화면의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에 디노이즈 온리 비디오인데요. 이것은 그 동영상에서 노이즈가 어두운 부분에서 좀 끼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던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저는 뭐 딱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프해 놓고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로테이트는 천장에 달 거냐 아니면 뒤에서 투사할 거냐 뭐 이런 방향에 따라서 화면의 표시가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리듀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축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땡3에서는 줌을 통해서 화면을 크게 하는 건 봤는데 오히려 이것은 화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100%에서 75%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줄이려고 할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좁은 공간에서 프로젝터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0%로 할 적에 너무 화면이 커진다 라고 할 적에는 리듀스 디스플레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화면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분명히 될 겁니다. 다음에 사운드 메뉴에서는요, 사운드 모드가 있는데요. 스탠다드, 뮤직, 무비, 스포츠, 그리고 유저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트래블은 고음 영역대, 그리고 베이스는 저음 영역대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50대 50이고 뮤직의 경우에는 75대 75, 무비의 경우에는 75, 90 이렇게 비율을 드리는데요. 아니 75, 50대 50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게 뭐죠? 중음역대가 빠져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음역은 그대로 50%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스탠다드는 트래블과 미드와 베이스가 다 50으로 평탄하게 이퀄라이징이 되어 있는데 뮤직의 경우에는 트래블과 베이스가 25씩 늘어나 있어가지고 V자 형태를 그리게 되는 것이고 이 무비의 경우에는 베이스를 훨씬 더 강조를 해가지고 좀 더 다이내믹한 느낌을 강조하는 그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토 볼륨은요, 상황에 맞게 적당한 볼륨 크기를 유지한다는 기능 같은데요. 저는 뭐 또 역시 잘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프로 해놓고 씁니다. 다음에 재밌는 건 서라운드 사운드예요. 보시면 오프가 있고 SRS 트루 서라운드 TXT가 있고 서라운드 기능이 있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피커가 5W짜리 하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니 스피커 하나 가지고 어떻게 서라운드 효과를 내지? 라고 의문을 품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윈거사의 설명에 의하면 그 스피커가 들어있는 공간, 즉 스피커 캐비티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설정에 따라서는 약간 그런 울림의 어떤 조정을 통해서 서라운드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잘 모르겠어서 역시 그냥 오프해 놓고 씁니다. 다음엔 타임인데요. 셧다운 타이머가 있고 이것은 240분까지 쓸 수가 있군요. 그리고 오토 슬립의 경우에는 8시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셧다운이랑 오토 슬립이랑 뭔 차이가 있어? 다 그냥 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셧다운 말 그대로 전원이 꺼지는 시간이고요. 오토 슬립은 그냥 대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굳이 이걸 사용할 일이 없어가지고 역시 그냥 오프로 놓고 씁니다. 다음엔 옵션에 관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OSD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어를 표시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OSD는 또 뭐야? 라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OSD 랭귀지 하는 언어인데요. 아주 많은 언어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어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의 번역이 좀 많이 어색합니다. 제가 한국어 메뉴 중에 좀 재미있었던 부분은 이미지 모드에서 비비드를 아름답다 라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색온도도 웜, 쿨을 난색, 냉색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동영상의 그 디노이즈 기능을 시끄럽다 라고 표시하는 것도 좀 재밌었고, 그리고 서라운드 사운드도 말 그대로 둘러싸인 소리라고 표시를 하더군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시 영어로 설정해 놓고 써요. 그게 제일 속 편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현지화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트윈거가.
다음에 리스토어는 공장 초기화입니다. 그리고 OSD 듀레이션은 OSD 유지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5초, 10초, 15초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시간 설정을 해주면 설정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옵션 창이 꺼집니다. 그거 자체를 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또 그게 또 자꾸 성가셔가지고 저는 그냥 안 쓰고 있습니다. 그냥 오프로 해놓고 써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일종의 펌웨어 업데이트죠. 이것은 USB 메모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은 .bin 파일이거든요. bin 파일인데 V509YZ가 현재의 최신 버전이에요. 제가 트윈거사로부터 펌웨어 파일을 제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을 USB 메모리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 USB 메모리를 프로젝터에다가 뒤에 꽂고 바로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USB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re you sure? 하고선 떠요. 그래, 업데이트 할 거야 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라고 뜨면서 쭉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가 되면 다시 리부팅을 하게 되죠. 이런 업데이트가 끝난 거예요. 참 쉽죠. 다음에 파워 언 모드인데요. 이건 세컨더리가 있고 다이렉트가 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저는 디폴트대로 그냥 세컨더리로 해놓고 씁니다. 현재 버전은 버전 1.0.20 버전이고요. 2021년 1월 20일자 펌웨어 업데이트이군요. 정말 최신 업데이트본 맞죠? 자, 그럼 각 메뉴를 한번 눌러볼까요? 네, 먼저 무비를 눌러봅니다. 드라이브가 인식이 되고요.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동영상 플레이어에 의해서 동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앞으로 감기, 그리고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뒤로 감기가 가능한데요. 각각 2배속, 4배속, 8배속, 16배속, 32배속까지 빨리 감기, 또 빨리 되감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OK 버튼을 한번 눌렀을 적에 나오게 되는 플레이어 내의 버튼에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막을 어떻게 하느냐를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 이 버튼 중에 인포 버튼이 있거든요. 네, 인포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에 관한 정보가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오디오가 여럿인 경우, 즉 한국어 더빙과 뭐 영어와 일본어와 뭐 이런 것들이 오디오 트랙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오디오 트랙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타이틀도 디폴트로는 오프가 되어 있는데 양옆으로 움직이면 자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의 경우 선택을 했을 적에도 코드를 보면 여기에서 코리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글 자막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 파일을 선택을 하면 여기 썸네일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프리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자 하는 동영상을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픽처 메뉴에서도 파일을 미리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H5는 안드로이드 내장형이 아닙니다. 외부 소스만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일반 프로젝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윈거사에서는 여기에 내장 안드로이드 기능을 포함한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마 지금 개발 중인가 보죠. 그런데 저는 이 테스트를 하다가 한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계속 티 같은 게 묻어 있더라고요, 화면에.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이 벽이나 스크린의 문제인가 해가지고 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 그럼 뭔가 소스의 문제인가?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LCD 판넬에 먼지가 묻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해결을 해야죠. 뒷판에 보시면 뭔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것 같은 구획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사가 하나 있어요. 요것을 풀러줍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이 판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라벨이 있는데요. 요게 스티커입니다. 요 스티커를 살살살살 벗겨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또 나사 구멍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나사를 풀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살살 들어주면 이렇게 안쪽에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쪽에 검은 커버가 하나 더 보이는군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안쪽에 왜 이렇게 빈 공간을 뒀을까? 저는 살짝 짚히는 게 있었는데요. 역시나 맞았습니다. 제가 트윈거사에게 물어봤는데요. 이 공간은 배터리를 위한 공간이랍니다. H5가 되게 컴팩트하고 예쁘게 생겼잖아요. 하지만 현재 이것은
전원을 연결을 하지 않으면 작동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좀 더 휴대하기 간편하고 또 외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지금 이 공간에다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또 안쪽에 있는 이 커버를 또 한번 드러내 봅시다. 그러면 네, 이렇게 길쭉한 두 가지 구멍이 생기는데요. 예, 여기에 요즘 넓적한 구멍이 그 LCD 판넬을 청소할 수 있는 구멍입니다. 자, 이때 필요한 건 뭘까요? 네, 바로 면봉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터를 크롬캐스트에 연결한 뒤에 유튜브에서 화이트 스크린이라는 키워드로 하얀색 동영상을 구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틀어놓으면 바로 이렇게 LCD 판넬에 묻어있는 먼지가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구멍에다가 면봉을 넣는 거죠. 그래서 살살살살 위치를 파악하면서 요 먼지를 닦아내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깨끗해졌죠? 이렇게 해서 LCD 패널에 붙은 먼지를 닦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덮개를 덮고 나사를 조이고 있던 자리에 스티커 라벨을 잘 붙여주면 끝입니다. 말끔하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트윙거 H5의 실제 성능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동영상이나 음악이나 이미지들이 잘 재생이 되는지 뿐만 아니라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W4의 땡3 제품과도 한번 성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도 동영상이 유익했다, 도움이 많이 됐다 라든가 아니면 뭐 딱히 도움은 안 됐지만 성실하게 준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누구냐 너? 감자